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많은 금융 장세에서 미국 투자이민 수속을 고려하시는 고객들의 환율 예측에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이주 고모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모님, 환율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예. 상당히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율이 오르기 전에 50만 불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은 그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이 올라서 상당히 환차 이익이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이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이 그래프는 5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5년 내내 1200원에서 1220원 사이에서 122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떨어지고 터치를 했다 떨어지고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율이 약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됐었죠. 이 부분은 US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달러를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금까지 버리고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해서 외화로 바꿔서 나가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200원과 1220원대가 하나의 저항형의 존이다라고 볼 적에 그거를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음 레벨인 1350원이 1차 저항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2000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약 근 20년 가까운 기간인데요. 이때로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때는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있었던 97년은 더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근자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규정을 하는 2008년 9년 위기를 볼 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약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까지 크게 움직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350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1450원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할 때 작은 위기가 있고 큰 위기라고 하는데, 작은 위기는 어떤 사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쓰나미가 왔다든지 어떤 뭐 폭발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국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위기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적 위기를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신용 경색 국면이 오는 것을 큰 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국면으로 전개가 되면은 이제 이보다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상승보다 더 큰 변동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외환 면역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환율의 관건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체력을 나타내고 있는 외화 부채 대비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얼마 되느냐, 이게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그 외화 부채 대비해서 외환 보유액을 쭉 그 비율적으로 맞추어서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간에 그 아래 그 그래프에서 보듯이 밑으로 외환이 많이 부족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채가 외환 보유를 훨씬 초과했던 1997년, 그 다음에 2008년 이 시기로 보면은 외환이 치솟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외화를 어디서 채워줘야 되는데, 어제 체결했던 미국과 한국의 통화수합 계약에 의해 가지고 600억 불 정도가 일단 수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00억 불을 수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부분은 일단 첫째로는 그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을 유출할 때 상황이 전개가 될 때입니다. 이때 과거에 우리가 이제 1개월간 보면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13조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수요가 쏠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경색이 진행되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은 아직 실제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처럼 경제적 여건이 계속 힘들어질 때는 기업들이 차입했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고모님 언제쯤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는 대단히 좀 힘듭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여러 전망 기관이라든지 연구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복 기간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자체가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이 정지되고 사회적 기능이 정지돼서 경제 활동의 손실, 그다음에 개인들의 소득 감소,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수익 저하 등 생산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른 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적인 경험을, 과거의 경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서양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시장인 베어마켓에 이어서 어떤 경제적인 불황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총 12번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상당히 우상향하면서 계속 가는 걸 볼 수 있죠. 저기 끝에 보면은 지금 떨어진 거는 뭐 거의 인식도 잘 안 될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 그래프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30% 40% 정도의 하락률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팩이 상당히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을 2008년 9년 세션에서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08년 이제 2008년에 9년 위기 시에 그래프상으로 여기는 분기 그래프죠. 분기 그래프인데 약 6분기 정도 S&P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 바닥도 여기에서는 뭐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6개월입니다. 이제 분기가 3개월이니까 6개월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그 방향 탐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회복 신호, 바닥 신호를 감지를 하고 모든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2012년도에 가서야 처음 시작됐던 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레벨에 왔어도 당장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고 2013년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총 22분기 내지 23분기 약 기간으로 보면은 5년 정도 걸린 셈이죠. 5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현재 국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그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포함돼서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 서비스 기능이 모두 정지가 된다든지 또는 지역적 어떤 봉쇄 조치, 그 다음에 외출 금지라든지 여행 금지 이런 제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경제적인 임팩트로 이제 올 것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당장 여행에 관계되는 이제 항공산업부터 힘들게 되겠죠. 여행 관련, 항공 관련, 그 다음에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요식업 같은 거 모든 부분이 하여튼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임팩이 바로 종료가 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좀 할게요. 네네네네. 저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6분기 동안 꾸준히 하방을 했는데 예. 최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은 급격한 하락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어떤 상황이 좀 저는 틀리다고 보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오히려 빨리 진정이 되면 네네. 오히려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별 회사에서 파산을 했다든지 도산을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생산이 중단이 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전염병을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조건 그 기능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가 된다는 상황이고, 또 일시에 세계적으로 그걸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고, 당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그 실업급여 청구 추인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지만 상당폭 당장 늘어났고, 이번 다음 분기에는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이제 실업 상태가 되고 이러면 그 부분이 가장 좀 영향이 좀 크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회복 자체는 과거에 있었던 그 개별적 사건 위주가 연속이 돼가지고 신용위기가 왔던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전반적인 분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됐기 때문에 좀 더 임팩이 크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고모님이 보셨을 때 지금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언제쯤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그래프, S&P 그래프나 이런 것도 자주 보고 원달러 그래프도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매일 저녁 체크하는 것이 이제 세계 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서 바이러스의 전염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진정이 언제 어느 정도의 전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진정이 되느냐 하는 게 결국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중국하고 이제 한국이 상당히 이제 전염을 막은 데 성공한 경우로 일단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모델을 보면은 저기 이제 그래프상 수치는 중국의 경우는 이제 그 지표를 다른 나라하고 맞추기 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를 한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래프는 저 형태를 띄어야 종료가 된다는, 상황 종료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넘버 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중국이 우한을 봉쇄를 했던 시작 기간입니다. 이때 전염 감염 수가 약 한 1,000명 정도 발견이 됐던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효과를 발휘를 해서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 한 23일 정도, 21일, 그러니까 약 3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때부터는 증가를 거의 안 하다가 한 4주 내지 5주 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이제 액티브, 그러니까 현재 감염이 돼서 치료 중인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은 거의 지금은 한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조만간에 1차적인 상황이 종료될 상태고, 그 아래서 보듯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치료자 이제 새로 감염되는 숫자보다 치료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저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약 한 60일 정도 경과를 하면은 일단 상황이 진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그래프에서 보시 이제 그 저기 파란색 그래프가 이태리인데 이태리는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죠. 아직도 그 매일 사망자가 어제는 보니까 400명이 넘었던데요. 이런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또 걱정이 되는 점은 이제 다른 그래프를 이태리보다 더 심하게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독일하고 스페인입니다. 독일하고 스페인인데 그보다 더 걱정은 이제 독일하고 스페인은 그래도 인구가 비교적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미국이 걱정이죠. 미국이 갑자기 그래프가 이틀에 한 번씩 더블로 지금 2배로 그 전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즉시 모든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중국식의 봉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큰 도시라든지 나라들에서 이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협조가 잘 돼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여기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현재부터 약 60 내지 70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잡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60, 70일이면 전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큰 홍역을 치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진이 한국이나 중국 같으면 더 빨리 수그러들지만 선진국도 다른 어떤 유럽 나라들은 좀 힘들다는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진이 지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잔불까지 다 정리되는 데는 한 1년 정도. 그래서 과거의 경험상에 비추어 가지고 1년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회복 기간 포함하면 약 6, 7년 정도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기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군요. 이 네, 상황 자체가. 네. 예. 빨리 진정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네. 예. 인정이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이민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